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신 윤석열 새 정부의 장관님들, 청장님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이틀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확정하고 지난 월요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제출한 건데 우리 부총리님 이게 그만큼 지금 추경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나들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러 가지 좀 제한은 좀 이제 완화되고 또 이게 영업도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직까지도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편성 기본 방향이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맞춤형 손실 보상, 그리고 방역 소요 보강 및 항우 어느 축의 전환 뒷받침, 그리고 고유가 또 고물가 산불 등에 대한 민생 경제 안정 이런 데 대한 편성 배경을 두고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시적절한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올해 예측되고 있는 초과 세수 53조 3천억입니다. 앞서 맹성교 민주당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부총님, 이 정도의 그 초과 세수 규모는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세수 규모의 한 10% 정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초과 세수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계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이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을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대규모로 초과 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망을 했다. 금년에 예산을 제출한 시점이 작년 이제 8월, 9월 이때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고.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입니다만은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제 회복도 이렇게 물가 상승 이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초과 세수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치 지금은 초과 세수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1년치 추정치를 가지고 먼저 당겨서 이렇게 세원으로 잡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급한 지원 자금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필요할 때 약을 제대로 써야지 이게 아주 나눠서 쓰다 보면 오히려 내성만 기르고 결국은 병도 못 고치는 그런 것처럼 초기에 특히 초과 세수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예측되는 만큼 이번에 중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던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대로 미리미리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소요처를 세출처를 찾지 못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그런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도 부총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부총리님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추경이 몇 차례나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한 10여 차례 편성. 지금 6차례 편성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추경. 그리고 이번까지 치면은 7번째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7번, 이번까지는 8번입니다. 그동안 이게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추경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30조가 넘습니다만, 실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부 지원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이게 생각할 때는, 지난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또 이게 선거 등을 의식해서 푸지구식으로 이렇게 지급됐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없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매출액 감소라든지 또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상 아주 세부적으로 차등 지원한 거는 지난해 4차 희망 회복 자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결적으로 지급을 했고 특히 지난 5차 그러니까 작년에 1차 방역지원금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2차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정액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때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돼야 될 때
굉장히 그 지원을 받는 이런 그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미흡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난 2, 4차 재난지원금 그 수령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무려 매출이 늘고도 받아가는 업체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고도 그런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간 지원금이 2조 6천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보면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아마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 희망자금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시는 사실은 피해 추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 연간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선 지원하고 후 이렇게 이제 정산해서 이렇게 환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기부 장관님도 안 나와 계시죠? 예,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그 중에 지급한 것 중에 지금 환수 대상 매출이 증가해서 환수해야 될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초과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무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돈은 돈대로 이렇게 드리고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하고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사후 정산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과 지급액들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과 지급액조차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취임사 때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성남 FC 후원에 대해서 경찰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 FC 후원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 알고 계십니까? 5도 정도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좀 PPT 한번 띄워보시죠. 성남 FC의 이제 기업들의 후원이 제가 이제 저번 국정감사나 이런 정책 질의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성남 FC에 굉장히 큰 규모의 후원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나중에 성남시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성남 지청의 보안 수사 지시로 해서 경찰이 관련되는 두산건설이라든지 또 성남 F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민감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인터뷰에서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하는 것 같다. 사고를 우려먹는 것이다.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 올리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산 건설만 하더라도 42억을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하고 나서 당초 병원 의료시설 부지가 의무용 시설로 몇 단계나 종상향이 됐고 게다가 용적률이 250%에서 670%까지 한 3배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에는 부동산이 한 72억 정도 되던 그런 가치가 지금 한 1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좀
제대로 투명하게 수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셨죠? 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예. 굉장히 그 간염병 관리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체 양성률 조사 사업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고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또 체계적인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게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 자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느슨해요, 일정들이. 아직도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다른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더 이 항체 조사 진행 속도를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일찍 시행이 됐었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당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예방 방역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그 절박한 시기입니다. 우리 옛날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신이 위기에 있는 절박한 시기만큼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